선생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 118쪽 고전산문 3 국선생전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작품 처음 볼 것 같아. 자, 국선생전의 이 국 여러분들 보세요. 그 다음에 문제 몇 번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까? 먼저 살펴볼 게 없네. 그죠? 여러분들 3번 봤더니 어떤 작품이 나와 있어요? 임춘의 국순전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죠. 혹시 이 두 작품 중에서 하나라도 들어보셨을까요? 안 들어보셨을까요? 두 개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지금 제목에 봤더니 둘 다 공통적으로 어떤 글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국자가 들어가고 있죠. 이 국자가 무슨 국자냐면 여러분들 누룩 국자입니다. 누룩. 자, 누룩은요, 여러분들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우리 옛날에 술을 발효시킬 때 쓰는 그 술을 빚는 데 쓰는 발효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누룩은 이꼬르 술입니다. 술. 자, 이 작품을 선생님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국성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근데 이 국성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좀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술을 의인화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우선 들어가기 전에 가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화면 보이시죠? 이 작품은 술을 의인화한 가전이다 그랬죠. 자, 술을 갖다가 그냥 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 인물의 생애처럼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지, 전기 형식으로. 자, 가전이라는 것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 가게 어떤 이제 그 집안의 어떤 내력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인물의 생애, 그 다음에 공과. 자, 업적도 있겠지만 잘못한 것도 있겠잖아. 그래서 이런 공과를 전기 형식으로, 우리 전기문 하면은 한 인물에 대한 어떤 생애를 쫙 그려내잖아요. 이렇게 생애를 그려낸 한문 문학 양식을 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가전체 소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국선생전. 이 전에는 원래 국순전 아까 있었잖아요. 국순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더 뒤에 국선생전이 창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요, 이 국성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바람직한 신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임금을 잘 모시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이런 이상을 바르게 실현하는 것이 신하의 본분이라는 것을 주제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읽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가전이라는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내용이 좀 어려워 보이고 내용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한자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술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얘들아, 여러분들은 당연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술을 뭐 접하지 않았겠지만 여러분들 부모님 보면은 술 드시는 거 봤죠? 한 번이라도. 그죠? 자, 선생님도 물론 술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술을 마셔봤습니다. 근데 술을 언제 마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 서민들의 어떤 애환을 달래줄 때 뭐 마신다 그래요? 술 마신다고 하는데 술 중에서도 소주, 맥주 많이 마시잖아요. 자, 여러분들 술은요, 사실 어쩌면 마음의 어떤 삶의 애환이라던가 삶의 근심을 갖다가 달래주는 기능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술 많이 마시면은 어떻게 돼요? 알코올 중독자 되잖아요. 술에 폐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그러한 술의 어떤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같이 일러주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때요? 이제 국성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성의 자는 똑같이 여러분들 소설처럼 읽어내시면 돼요. 인물 중심으로. 국성, 여러분들 봤더니 국성, 여기서 이 국원 선생님이 아까 누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자가 성인 성자입니다. 성인 성자. 자, 성인 성자. 그러면은 사실 이 술에다가 성인이라는 명칭을 붙여줬다라는 것은 지금 이 술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는 중지이니 주청군 사람이다 그랬죠. 국성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주청군 사람이래요.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때 주나라 지명입니다. 여기는 지명인데 사실 이 곳에 물이 굉장히 맑고 깨끗해가지고 맑아서 이 술을 만들면은 참 그 고장의 술맛이 좋았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술주자라는 거지 지금. 자, 술주자야 지금. 자, 보시면은 술하고 관련된 인물도 따고요. 술하고 관련된 지명도 따고요. 그랬죠. 어려서 서막에게서 사랑을 받았는 바 그랬죠. 위나라
애주가라고 합니다. 서막은 바로 그이가 이름을 지어주고 자도 붙여줬대. 지금 국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먼 조상은 자 이제 가계 족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원래 어디 사람이었대요? 온 사람이었대. 온자가 무슨 온자인 줄 알아요? 온자가 따뜻할 온자예요. 따뜻할 온. 그러면은 여러분들 술 담글 때 발효시킬 때 따뜻한 곳에다가 두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연결을 시키면 돼요. 항상 애써 농사 지으면서 스스로 생활을 충당하였는데 자 청나라가 주나라를 칠 때 그를 사로잡아 돌아왔던 까닭에 그 자손 가운데는 정나라에 퍼져 사는 일도 있었대. 자 먼 조상은 원래 온 사람이었는데 지금 자 증조부에 관해서는 사관 이거를 기록하는 사람이 그 이름을 잃어버렸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네요. 조부인 모가 있어요. 이 모는 뭐를 의미하냐면 보리. 여러분들 술 만드니까 이제 보리가 주천 땅으로 옮김으로 하여 집안을 이루었대. 그래서 드디어 주천군 사람이 되었대. 그리고 아버지인 누구? 차. 이 차는요 여러분들 술 차자입니다. 흰술. 흰술을 의미하게 돼요. 자 아버지 차에 와서 비로소 벼슬하여 평원도구가 되고 평원도구는 하급관리거든요. 하급관리. 그런데 여기서는 뭘 의미하게 되냐면 별로 질이 좋지 않은 질이 낮은 술을 의미하게 돼요. 자, 이 평원 도구가 되고 농사와 행정을 맡은 귀족인 곡씨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둘이 결혼을 하네요. 그래서 누구를 낳았어요? 성을 낳았죠. 됐나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 가계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 술이라는 사물을 갖다가 가전체 작품, 의인화시킨 가전체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조부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부는 뭐였죠? 모는 보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차였죠? 이거는 흰술을 의미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곡은 곡식입니다. 곡식. 그래서 곡씨의 딸인 곡씨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 곡씨과 결혼을 해서 국성을 낳아요. 근데 이 국성이 어떠냐면 보시면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 때부터 깊숙한 궁량을 지니고 있었더니 그랬죠. 자 우선 선생님 넘어갈게요.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벌써 깊숙한 궁량을 지니고 있었더니 마음 도량이 굉장히 컸나봐요. 지금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한 번은 손님이 그 아비를 찾아왔다가 아비 누구? 차를 찾아온 거지. 그리고 성을 눈여겨 사랑스러워하는 말이 이 아이 마음 쓰는 그릇의 넘쳐남이 꼭 일만굽이 파도와 같아서 더 맑아질 게 없고 뒤흔들어도 흐려짐이 없다. 자 쉽게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은 성품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지? 쉽게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아. 국성의 성품이. 그러면은 이거는 좋은 술의 속성이라는 거지 지금. 이 좋은 술의 속성을 뭐와 연결을 하고 있어요? 이상적인 마음과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봤을 때 아버지라고 나오는 이 차가 좋은 술이야? 국성이 좋은 술이야? 국성이 더 좋은 술인 거야 지금이?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더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봐. 좋은 술 좋아하겠어요? 나쁜 술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좋은 술 좋아하죠. 그니까는 자 봐봐. 그대와 이야기함이 이의 성과 즐기는 것만 같지 못하이. 자 그대는 국성의 아버지야. 너보다 국성이 더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장성하게 되자. 자 컸어요. 중산 땅의 유영. 자 유영 쌤 체크해볼게요. 그 다음에 심양 땅의 도잠 체크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유영이나 도잠은요 사실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들입니다. 여러분들 도잠은 도연명이에요 지금. 이 시나 술을 아주 즐겨했던 역사 속의 사람들, 실존 인물, 이런 실존 인물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등장시킴으로써 어때요? 사실성을 높여주고 있죠 지금. 그런가요? 자 어느 땐가 두 사람이 하던 말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시도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이지. 하루라도 이 사람을 못 보면 속되고 째째함이 슬며 고개를 든단 말이야.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루라도 술을 안 마시면은 뭔가 좀 마음이 이상하잖아. 지금 그거야. 그래서 술을 평가한 말이에요. 그래서 매양 만나 세월을 보내는데 피로함도 잊은 채 문득 마음이 황홀해서 돌아오고는 하였다. 술 마시면 기분 좋아져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뭐 아버지께서도 뭐 더 너희들한테 칭찬도 해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그거야 지금. 술 마시면은 이 국성을 만나게 되면은 마음이 황홀해져가지고 돌아온대요. 고을에서 조구연으로 불렀지만 얘들아 여기서부터 좀 어렵다. 조구연은 뭐냐면 하급 직책인데 뭘 의미하냐면 술 찌꺼기 더미예요. 술 찌꺼기 더미.
근데 미처 나아가기도 전에 뭐가 됐어요? 청주 종사로 호출을 받았대요. 국성이 청주 종사라는 관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주 종사는 여러분들 청주 종사는 좋은 술이, 우리 청주하면 좋은 술이잖아요. 자, 공경이라는 거는 높은 벼슬아치들이야. 번갈아 청거의 말을 들이니 이제 추천의 말을 하는 거지. 국성을 누구한테? 임금한테. 그래서 임금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공거에 모셔오라고 한 거지. 누구를? 국성을. 근데 공거는 뭐냐면은 관청후 수레야 이제 딱 차를 보낸 거야. 이쪽으로 좀 와주시지요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눈여겨보면서 이 사람이 주천의 국선생인가, 짐이 그대의 향기로운 이름을 들어본 지 오래도다, 오래전에 들었다라는 거야. 이러면서 반겨. 그리고 이렇게 임금이 만나기 전에 이보다 좀 더 앞서서 태사는요 여러분들 어떤 직책이냐면 천문, 하늘의 별 관측하는 직책이거든요. 근데 별을 보면서 주기성이라는 별이 막 빛을 발한다라고 임금한테 이야기를 한 거지. 근데 이 주자가 또 술주자죠. 그죠? 그래서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술의 명칭과 연결을 했다라는 거 참 잘 쓴 것 같죠? 아래였다가 얼마 안 돼요 성이 도착한 것이고 황제도 어때요? 참 그거에 대해서 기이하게 생각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임금이 어떻게 하냐면 그 즉시 벼슬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벼슬요? 주객난중이 뭐냐면은 손님을 맞이하는 일을 하는 벼슬이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가령 예를 들어서 친구분을 맞이해. 그러면은 집에서 친구분 맞이할 때 당연히 한 끼 식사와 함께 뭐를 딱 같이 곁들게 돼요? 뭐 술 한 잔 곁들게 되잖아요. 손님이 오시면 당연히 술을 대접하는 게 여기서 어떤 문화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주객낭중이라는 것은 바로 이 술이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기능을 했다라는 거죠. 이윽고 국자죄주로 돌려. 자, 국자죄주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가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라에서 제사를 올리는 술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벼슬로 다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술은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나라의 제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유교적인 그런 나라, 유교 기틀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에 이렇게 재래의식이라던가 어떤 의식에서 술이 빠지면 안 되는 굉장한 중요한 기능을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자, 예의사를 겸하게 했다. 국자제주로 돌려서 예의사를 겸하게 했다. 누구한테요? 국성한테요. 술이 이렇게 쓰였다라는 거죠. 널리 조정의 모임 잠치며. 자, 모임에서도 쓰여요. 종묘 앞에 음식을 올리는 것. 그 다음에 자컨례 등을 도맡게 된 바. 자컨례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절하기 전에 어른이 딱 어떻게 해요? 술 한 잔 딱 따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읍에 술을 올리는 걸 자컨례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도맡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은요, 지금 모두 다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례 혹은 의식, 나라 행사, 여기에 술이 빠지지 않았다. 임금이 그릇감이라고 여기고 누구를? 국성을요. 일약 발탁하여 후설이라는 높은 승지 건직입니다. 직임에다가 두고 높은 예의로서 대접하던 것이니 성이 입고라여 배울 때마다 가마를 부린 채로 전에 오른대요. 굉장히 어때요? 지금 관직이 많이 높아졌나봐요. 그리고 임금의 총애를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가마가 뭐냐면은 너무 좀 건방지지 않아? 임금님한테 가는데 어떻게 가마 타고 가? 술병만 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올라가는 거야? 술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가마는 술상을 의미하게 돼요. 재밌죠? 자, 국선생이라 하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임금이 마음에 언짢음이 있다가도 자, 임금이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술이 들어오면은 어때요? 기분 좀 좋아지잖아.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이렇게 큰 웃음꽃이 피어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릇 그 총애를 입음이 모두 그런 식이었다. 성품이 너그럽고 편안하여 날이 갈수록 가까워졌으되 임금과 조금 더 거슬려 보는 일이 없었다. 임금과 지금 이 국성의 사이가 굉장히 좋은 거죠. 임금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지금. 이로부터 총애는 더욱 귀중하여져서 임금을 따라 잔치를 논임에 있어서 자, 아무런 제약 없이 그렇게 잘 지금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연회에서 이렇게 술을 즐기는 모습, 그리고 이 국성이 임금한테 총애를 받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이 국성 자체가 사실 마음이 참 괜찮죠. 지금 곡성의 어떤 도량,
공량이 아니죠. 국성의 도량과 그 다음에 임금의 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뭔가 좀 잘 나가면 문제가 생기잖아.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식들이 문제죠. 아들인 곡, 포, 여기. 자, 곡, 포, 역은요. 독한 술, 진한 술, 쓴 술이네요. 그러면은 아버지 국성보다 더 못한 아이들인 것 같죠, 지금. 아비가 누리는 총애를 믿고 횡포가 심하였는데 중서령으로 있는 모영이, 자, 인물 모영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모자가 지금 털모자예요. 붓을 의미하게 돼요. 사실 탄핵하는 상소를 올린 거야. 자, 그런데 그 상소의 내용이 뭐냐면은 괴임을 받는 신하가 임금의 사랑을 총애를 받는 신하가 이렇게 이거를 남용하는 게 걱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성이 얼마 아니 되는 재간을 제주나 솜씨를 가지고 유행을 얻어 조정의 관등에 올라 지위가 산품에 나란히 서서 깊숙이 숨어있는 도적을 안으로 불러들이고. 자, 여러분들 체크해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국성이 여기서부터 한번 체크해볼까요? 선생님도 체크해볼게요. 여기서부터 그 도적을 안으로 불러들이고 남의 몸과 명예를 손상시키기를 즐기옵니다. 그랬죠. 뭔가 지금 국성이 어떤 나쁜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나쁜 점은 바로 뭐예요? 숨어있는 도적을 갖다가 자기가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서 도적을 불러들이고 남의 몸과 마음을 해친다라는 거죠. 몸과 명예를 손상시킨다라는 거죠.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술은요 중요한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때요? 그것이 심하게 되면은 술을 과용하게 되면 술의 어떤 단점들이 훨씬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영이라는 이 인물이 탄핵을 올림으로써 수로 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까닭에 만인이 아우성치고 골치를 앓으며 괴로워하니 이야말로 나라를 고쳐주는 충신이 아니라. 얘들아, 지금 충신이 아니래. 뭐래? 해독을 끼치는 도적이다. 술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세 아들이 총애를 믿고 횡포가 방자하여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끼치는 바 한꺼번에 죽음을 내리시어 무사람 원망의 입을 막게 하소서. 와, 지금 일가가 완전히 다 망하게 생겼어요. 자, 이 글이 상주되자 올라가자 아들 곡은요 그날로 독주를 마시고 죽었고요. 성은 죄를 잊고 밀려나서 서인이 되어버렸다. 서인이라는 것은 이제 벼슬을 잃어버린 사람, 벼슬이 없는 사람이에요. 치이자 또한 진작부터 성을 좋아하던 까닭에 그 역시 수레에서 어때요? 떨어져 죽고 말았다. 자, 치이자는 선생님 누군데요? 여러분들 치이자는요 여기서 굉장히 친한 벗으로 나오고 있는데 술 주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술 항아리? 술병. 그러면 술만 갈 수 없잖아. 항상 술은 어때요?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얘는 절친이죠 지금. 자, 처음에 치이자가 골계를 잘해 농담을 잘해서 임금의 사랑을 받고 국성과는 서로 벗으라요. 임금이 출입을 할 때마다 임금의 속거에 의탁하고는 했다. 자, 그 수레에 이렇게 같이 갔다라는 거지. 자, 자네의 배가 아무리 불룩하니 크다지만 속이 텅텅 비어있으니 무슨 소용이 있으리? 라고 술이 이야기를 한 거야, 국성이. 그러니까는 이 치이자가 자네 같은 딸이 수백 명쯤이야 넉넉히 담아낼 수 있지. 이런 어떤 장난을 쳤다. 둘이 굉장히 친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실 일가가 다 패가망신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이 벼슬을 벗고 나니 벼슬을 벗었다라는 것은 이제 어때요?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되는 거야.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되니 제고을가, 얘들아 제는 어디냐면 배꼽이야. 그 다음에 격은 가슴이야. 자, 얘는 배꼽을 가리키고 격은 가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배꼽과 가슴 사이에, 자, 배꼽과 가슴 사이에 여러분들 속이죠, 속. 결국 이 속에서 도적이 때로 일어난대요. 술을 못 마시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근심, 막 괴로움, 이런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지. 좀 술로 한순간 달래주기도 하잖아. 그래서 임금이 토벌을 하려고 했으나 그 일을 제대로 맡을 만한 인물이 쉽지 않았기에 다시 국성을 기용해가지고 원수, 대장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이 필요했다라는 거고, 그렇게 다시 어때요? 성이
수성에 물기를 터서, 수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숫자가 무슨 숫자냐면 근심 숫자거든요. 그래서 근심성을 물기를 터가지고 단 한 판의 싸움에 쳐 없애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술을 쫙 마심으로써 마음속에 있던 근심을 쫙 몰아내고요. 그 다음에 장락판을 세운 후, 장락판이라는 것은 오래도록 즐거운 터전의 뜰을 세운 후 돌아온 후 황제는 그 공로로 뭐를 봉하였다? 상동우를 봉하였다. 다시 극적으로 어때요?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원수가 돼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그로써 또 결말은 다시 전환되었네요. 됐죠? 자, 그러나 1년 만에 상소를 올려 은퇴를 요청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이제 자기는 가난한 자식이, 집의 자식이었는데 지금 임금 덕분에 자기가 이렇게 잘 지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른 세상에 약간 자기가 한 일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 보세요. 나라의 체면에 윤기를 더함이 없었사오며 자신의 일에 대해서 겸손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가지 못한 탓으로 자기가 물러나 있을 때에도 얕은 이슬이 닿아오자 떨구려고. 자, 여기서는 이슬이라는 거는 능력이야. 자신의 조그만한 이 능력이 다행히도 남아 있어가지고 임금에 대한 충정으로 뭐를 했어요? 아까 근심을 물리쳤죠. 지금 도적을 때로 물리쳤잖아요. 초파리가 낀 묵은 뚜껑을 열어 젖히었던 것이옵니다. 자, 도둑들을 물리친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 병에 들어가지고 목숨이 다해거니 바라옵건대 승낙하오시는 말씀 한 차례로 물러나 여생을 보정케 해주시옵소서. 이제 자기가 기력이 다했다, 기력이 세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쉬게 해달라 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황제는요, 이거를 허락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유너치 아니하고 허락하지 않아요? 대신에 어때요? 약재를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문병토록 하였다. 국성에 대한 어떤 임금의 신망, 총애,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계속 어때요? 이제 성이 거듭 굳이 사직할 뜻을 나타내는 데에는 임금도 더하는 수 없이 허락하게 되니 결국은 허락하게 되죠. 마지막에는 노후를 고향에서 보내면서 천수를 마치었다. 결국은 해피엔딩이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인물의 어떤 생애가 쫙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 전체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전기 형식으로 그려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사실 이 글을 전하는 이 사신의 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이 내용을 사신의 평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부분에 이게 덧붙여지게 되거든요. 국시는 대대로 농가에 근본을 두었건만 성이 너그러운 덕과 해맑은 재질로서 임금의 신복이 되어 국정을 헤아려 처리하고 임금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여 어째 공로를 이룩하였으니 대단하다.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총회가 지나치게 커진 데 가서는 나라 기강을 거의 흐트러 놓아 화가 비록 자식들한테까지 미쳤다 해도 안 됐다 싶은 것은 없으나 말년에는 만족함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와 천수를 다 마칠 줄 알았으니 어째요? 주역의 이른바 기미를 살펴 움직인다 했는 바 성이 거기 가까웠도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국성에 대한 사신의 평가는요, 긍정적입니다. 선생님이 왜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냐면 이따 국순전하고 비교하려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사신의 평가가 있고 여러분들 내용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다시 인물 구조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여기 보시면 조부가 모였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차였습니다. 그리고 곡시의 딸과 결혼을 해서 국성을 낳았죠. 근데 이 국성은 사실 좋은 술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상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었고요. 문제는 이 국성의 아들들인 곡포, 역이 굉장히 어때요? 부정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 곡포역 때문에 국성은 모형의 탄핵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한 집안이 사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국성이 또다시 임금을 도와가지고 나라를 한번 다시 되살리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말년에는 평안하게 천수를 다 누렸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국성의 삶을 통해 가지고 신하의 어떤 바람직한 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넘어갈까요? 넘어갈까요?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그 인물 정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문제 1번에서 연결이 좀 되잖아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뭐 메모하실 필요는 없어요. 먼 조상은 온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조부는 뭐였죠? 주천 땅으로 집안을 이룬 사람은 조부였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차였죠? 흰술이었습니다. 근데 평원도구 부정적으로 질이 낮은 술이었죠? 어머니는 곡씨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국성은 어때요 지금? 굉장히 좋은 술, 청주 종사였죠? 됐죠? 자, 여기 선생님이 이거를 한번 볼게요. 모형의 탄핵이 지니는 서사적 기능. 모형이 왜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탄핵을 하는가? 물론 아들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요, 사실 이 국성이 천자의 총애를 받고 높은 벼슬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어때요? 지금 술이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 모형이 탄핵을 한 것은 술도 지나치면 해악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 탄핵을 이후로 어때요? 벼슬에서 물러나게 되고 아들들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형의 탄핵이 이 이야기의 구조상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가?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술이나 제사, 잔치 등에서 술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면은 해악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고자 이렇게 모형의 탄핵을 이야기 구조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다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문제 1번 한번 볼까? 1번의 정답 몇 번이었어요? 5번이었죠? 지금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내용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2번 한번 봅시다. 2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죠? 방금 선생님이 연결한 거랑 같이 보시면 되죠?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이요, 지금 가전체 소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 체크한 부분 중심으로 읽어볼게요. 국성을 통해 가지고 바람직한 신화의 모습을 보여주죠. 임금을 잘 모시고 치국의 이상을 바르게 실현하는 것이 유생의 본분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국성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결국 했죠? 그죠? 자, 또 어때요? 유능하고 성실한 신하라 하더라도 국가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자칫 방자하면 자신의 본분을 잊을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그랬죠. 자, 신하의 도리를 회복하는 인물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술의 역기능을 드러내어 마무리되는 국순전과 차이를 보인다. 이따가 선생님이 국순전하고 비교 다시 하도록 할게요. 국순전이라는 작품은요, 마지막에 술을 부정적으로 더 그려냅니다. 근데 여기서는 더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요, 신하로서 해야 할 도리, 처신을 경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이제 특징 보시면 계세증인을 목적으로 당시에 문란한 사회상을 풍자하기 위해서 창작됐다. 계세증인이 뭡니까? 선생님 적어놨어요. 세상 사람들을 경계하고 징계하고자, 아직 깨우쳐 주고자 글을 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죠. 지금 술을 의인화했습니다. 그래서 술과 인간의 미묘한 관계, 인간의 성세를 완곡하게 표현했다. 성세라는 것은 뭔가 흥망성쇠 들어보셨죠? 흥하고 쇠퇴한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성을 신하의 입장으로 설정을 함으로써 신하의 도리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걸. 그리고 좀 참 특이한 게 여기서는 이름이라던가 지명이라던가 모두 술이나 누룩에 관련된 한자를 써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 국순전도 그래요. 그래서 국순전의 영향을 이제 받아가지고 내용이 차용되고 그 다음에 또 창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거 메모하시면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주제랑 특징 정리합시다. 넘어갈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계속 국순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냥 여기다 끄적끄적 수업하면서 써놓은 거라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까 이 국선생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긍정적 평가가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국순전과 국선생전을 비교를 하면 공통점이 인물이라던가 지명이라던가 서술 방식이 유사하다라는 거야. 어디에서 어디로 영향을 주게 되냐면 이 국순전이 더 먼저 앞선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국순전에서의 술은요 부정적 인물로 그려지게 됩니다. 부정적 인물로 그려진다라는 것은 수로 역기능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죠. 하지만 국선생전에서는 긍정적 인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거는 반대로 술의 순기능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 이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향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 둘 다 가전체라는 거. 그것과 관련한 문제가 지금 3번이 나와 있죠. 근데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용만으로도 그냥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랑 국선생전 마무리하고요. 좀 내용이 많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생규장전 보도록 할게요.